안녕하세요. 누크102 27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메타데이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예정인데요. 자,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실제 컴포지팅 환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경우는 사실 없는데, 물론 쓰이긴 해요. 쓰이긴 하는데, 누크 스튜디오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컨펌을 하고 리뷰하고 매니지먼트 할 때는 메타데이터가 요즘에 디지털 워크플로우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데이터라는 거를 뭐 약간 들어보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정의를 내리자면요.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 라고 하시면 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상의 그 속성에 보면요, 여러 가지 영상 그 클립 하나의 영상 클립이라도 거기 안에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속성의 하나하나 자체가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볼 수 있고요. 정의를 굳이 내리자면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저희가 도서관에 가면은 책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중요한 건 책의 내용이죠.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상 클립의 안에 있는 프레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림하고 오디오가. 근데 그거는 메인이고요. 그거 책으로 따지면 책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그 책을 어떤 책이고 뭐 어떻게 목차가 어떻게 되어져 있고 막 그런 ISBN 넘버가 어떻게 되어져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책을 도와주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그 책의 속성들이 있죠.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책의 제목이 메타데이터고요. 영상 클립에서는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그 영상 클립이 언제 촬영이 됐고 몇 번째 어떤 카메라에 의해서 촬영이 됐으며 몇 번째 뭐 메모리 카드로 촬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TC 타임코드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메타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누크에서 컨펌을 할 때요, EDL 데이터로 컨펌을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릴넘버하고 TC 타임코드가 쓰이는데, 그것들이 메타데이터에 쓰여지고요. 그 누크 스튜디오에서는 그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픈인 메타데이터 뷰, 단축키는 Alt키 D로 되어져 있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같은 클립이에요. 영상으로만 따지면은 사실 이렇게 뭐 보면 같은 클립인데, 왼쪽 클립 같은 경우는 어떤 클립이냐면요, 왼쪽에 있는 메타데이터 뷰 같은 경우는 프록시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MOV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 클립은 실제 알렉사로 촬영되어 있는 원본 파일에 대한 메타데이터 클립입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져 있죠. 근데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간략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메타데이터만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같이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요, MOV 파일 자체가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를 기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릴네임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렇게 파일의 코덱 넘버, 그리고 TC 같은 거 정도만 기록하는 게 바로 MOV의 메타데이터의 성질입니다.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요, 그 메타데이터가 이렇게 영화 합성 작업에 가장 많이 쓰였던 경우는, 영화 합성 작업의 기본적인 워크플로우, 파일 베이스 워크플로우는 DFX 파일을 많이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 CG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뭐 EXR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EXR 같은 경우는 풀 메타데이터 파일을 지원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른쪽 편에 있는 촬영 당시에 이렇게 많은 메타데이터가 있으면은, 이런 건 EXR 같은 경우는 이거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갈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DFX 파일 같은 경우는 DFX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진 약간 역사를 좀 알면 좋은데요. 필름을 이렇게 스캔 받았을 때 CIN이라는 시네온 데이터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시네온 데이터가 왜 그러냐면 MOV 파일보다 다이나믹 레인지가 훨씬 더 넓죠. 필름의 특성을 잘 살린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네온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디지털로 이렇게 파일 처리하다 보면 메타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해요. 이게 뭐 어떠한 TC도 넣어야 되죠. TC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키코드라든가 여러 가지 필름에 대한 이렇게 속성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속성을 넣을 수 있도록 개발해낸 포맷이 바로 DPX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PX 포맷 자체는 필름의
필름을 디지털로 스캔한 파일인데 거기에다 메타데이터까지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시네사이트라는 과거의 코닥에서 이렇게 했던 VFX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지금도 VFX 스튜디오 시네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DPX 파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발명해서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많이 보급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영화 작업의 표준 디지털 워크플로우로 DPX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누크 스튜디오에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누크에서 파일을 제작할 때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MOV 파일 같은 걸 만들 때 TC 같은 거를 거기에 파일 안에 메타데이터로서 기록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누크 스튜디오로 넘어왔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누크 스튜디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얘가 실시간으로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파일 캡처를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돌아가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이 있어요. 하나는 언그레이드 되어진 파일이고 하나는 레퍼런스 파일인데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메타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이 클립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픈인 메타데이터 뷰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똑같이 여기 타임라인이 아니라 클립을 가져와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Alt D키예요. 그래서 Alt D 누르시면요, 이렇게 바로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t D 누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메타데이터 파일을 확인할 수 있죠. 레퍼런스 클립하고 얘를 한번 메타데이터 파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는 릴 넘버, 자, 원본 파일에 있던 릴 넘버, 레졸루션, 픽셀 어스펙트 레이셔 이런 것들이 메타데이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코덱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MOV가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는 사실상 그 양이 극히 드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몇 가지 가지고 있지 못해요. MOV 파일 코덱 파일이 갖는 특성상 한계고요. 만약에 얘를 DPX나 DPX는 EXR로 만들면, 특히나 EXR로 만들면은 EXR 포맷에는 메타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포지팅 환경으로 약간 넘어가서요, 여기 메타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Effect, Create Comp 눌러서요. 자, 제가 데스크탑 환경에, 자, 유저, 데스크탑 환경에 컴프 데이터 만들고요. 그쪽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터 컴프 환경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히어로나 누크 스튜디오에서 크리에이터 컴프 노드 그래프로 넘어오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리포맷이라든가 모디파이 메타데이터 같은 노드들이 붙게 되는데요. 이 노드를 무시하고라도 일단 메타데이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본 파일이고요. 여기에 메타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그래프가 없네요. 노드 그래프가 있는데 노드 툴팁이 없네요. 자, 노드 툴탭 같은 경우는, 자, 노드 툴탭을 여기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노드 그래프, 그리고 노드 툴탭, 커스텀, 자, 툴바 여기 있습니다. 여기 툴바를 통해서 노드 툴탭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이 툴바를 통해서, 자, 메뉴를 요렇게 분리해서 놓아 두시고요. 요렇게 위로 올려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자, 툴바 메뉴를 없애고 싶으면 쇼탭 이렇게 지워주시면요, 자, 이렇게 툴바 메뉴를 여기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옆에 보시면요, 메타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노드가 나타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 툴탭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라는 툴탭 안에 여기 5개의 노드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뷰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 보는 노드고요. 모디파이는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말 그대로 새롭게 넣을 수 있는 노드입니다. 없는 메타데이터 넣을 수 있고요. add 타임 코드는 타임 코드를 넣는 노드. 카피 메타데이터를 카피하고 컴페어하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노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뷰 메타데이터 노드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가 나오는데, 해당 MOV가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코드, 가장 중요한 타임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안에 다른 정보들, 파일 네임이라든가 기본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본 파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있을 텐데요. 오프라인 파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중요한 거는요, 렌더링을 만약에 걸어요. 렌더링을 걸면은 제가 MOV 파일로 한번 렌더링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text.mov 이렇게 렌더링 걸면요, 렌더링 건다고 이렇게 한다고 MOV 안에 타임 코드가 기록이 되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MOV 같은 경우는 write 타임 코드라고 여기에 이렇게 체크하셔야지만 타임 코드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누크에서 MOV 파일을 만들 때 TC 메타데이터를 넣으려면 꼭 이렇게 write 타임 코드를 넣으셔야 된다는 점 이렇게 주의해 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EXR 파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 자체가 잘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EXR 쓰면은 이렇게 메타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메타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all 메타데이터, 디폴트 메타데이터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타임 코드를 변경하고 싶으시면요, add 타임 코드라는 명령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언제 자주 사용하냐면, 자, 저희가 모션 그래픽 파일을 만들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여기서 합성 파일을 만들면은 아무래도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파일은 뭐가 없냐면 메타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당 메타데이터를 여기에 스타트 코드 여기에 넣는 대로 그 메타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점, 이 점이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넣으면은 얘도 EDL이나 XML 같은 경우는 메타데이터가 없어도 사용하실 수 있긴 한데요. 자, EDL 같은 경우 사용할 때 메타데이터를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바로 그 누크 스튜디오의 타임라인에서 효율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프레드시트가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 인, 아웃 포인트 이 TC들이 바로 메타데이터에서 다 넘어온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메타데이터에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하셔서 이렇게 합성한 파일들도 메타데이터로 볼 수 있고, 누크에서 이런 메타데이터들을 바로바로 Alt D 눌러서 볼 수 있다는 점, 누크 스튜디오에서는. 자, 그런 점들을 유의 있게 사용하시면요, 중급에서 고급 쪽으로 이렇게 관리 쪽으로 넘어가실 때 얘네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는 소프트 이펙트에 대해서, 여기 밑에 있는 소프트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